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광명의 하안주공 아파트, 그 중에서도 12단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서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분담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되겠죠. 과연 하안동은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대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성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상 하안주공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여기가 구로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로구 옆에가 철산동 광명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쪽 일대가 광명 뉴타운이었고요. 철산역 주변으로는 새 아파트들이 좀 입주를 하고 있죠.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이름 엄청 기네요. 그 다음에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내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하안동이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KTX 광명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간쯤, 철산과 KTX 광명역의 중간쯤이 하안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볼 단지는 12단지가 되겠습니다. 12단지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경기도와 서울시에 약간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지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서울시로 검색했더니 이렇게 서울시가 나오고요. 방금 저희가 봤었던 12단지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단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일부, 12단지 중에 일부는 서울시로 편입이 되고요. 이 이름, 독산, 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서울시가 되는 거고요. 이쪽 일대는 이제 경기도권이 됩니다. 그래서 12단지 자체는 한 95%는 경기도 광명시 땅이고, 한 5% 정도는 서울시 행정구역상 서울시 땅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재건축을 할 때도요, 요 부지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받고요, 이 나머지 부지는 경기도나 광명시의 조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용적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중 자체가 지금 크지 않으니까 이것까지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 300% 용적률을 받았을 때 종상향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안주공 아파트 그럼 가격이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형대는 5개 정도 구성되는데 17평형 제일 작은 것들은 실거래가가 4억 9,500 정도까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했을 때 6억 4천,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3, 24가 평형대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 평수로는 여긴 6억밖에 되지 않지만 뭐 층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8평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5천, 31평 같은 경우는 8억 2천까지 실거래가가 떴고요. 네이버 페이에서 그 실제 호가상 매물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얘네보다는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성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안주공 12단지는 현재 2,392세대고요. 향후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게 되면 3,520세대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 주민 설명회했을 때는 49층을 표방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고 높이가 한 130m가 되는데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버거운 감이 있고 한 40층 초반 정도에서 층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평형이 지금 17평형, 23평형, 24평형, 28평형, 31평형 정도로 나눴고, 지금 현재 시세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감평을 해봤습니다. 시세 감평 기준했고요. 그래서 17평형 5억, 23평 6억 5천, 24평 6억 6천, 28평 7억 8천, 31평은 8억 4천, 그리고 단지 상가는 총액으로 300억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종전 자산가 총액은 1조 6,1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역 면적은 35,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5,400평 정도가 빠지게 되면은 한 3만 평 정도, 3만 평 남짓한 주택 용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용적률 300%를 적용하게 되면은 총 공급 면적은 9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설명회 때는 계획상으로 328.24%를 계획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0보다도 아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300%를 놨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놨을 때 대부분 300% 전후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00%를 가정해서 오늘 사업성 분석을 한 거고, 지금 주민 설명회 때는 328점. 이게 사실은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어떻게 넘기느냐? 넘기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이러면은 중첩 용적률이라고 해서 좀 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210, 230, 상한 25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광명시 같은 건 약간 틀립니다. 경기도는 시별로 약간 틀린데 서울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준이 220, 허용이 250, 상한 280이고 법적 상한 300.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오늘 사업성 분석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만 1000평,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의 한 1.6배 정도 해서 총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좀 고급 단지에서는 1.7, 최소한 1.75 이렇게, 많은 거는 1.8까지도 만들어 놓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빵빵하게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총 연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6 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커뮤니티를 하는,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것까지는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책정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1.7 정도나 1.75까지 하게 되면요, 조합원들의 분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고 연면적을 계산했고요. 그랬을 때 14만 5천 평 정도가 나오게 되고, 공사비도 사실은 8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최저인데 이걸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담금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하안주공 좀 굉장히 살기 좋은 단지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남, 송파, 용산, 마포 이런 지역보다는 소득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조합원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형태로 공사비 책정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강남 같은 분들은 돈 좀 더 내더라도 좀 고급화 단지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한 8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공사비 총액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1조 1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비는 공사비 한 3분의 1 정도 해서 약 3,800억 정도가 돼서 총 비용의 합계는 1조 5,500억이 정도가 되고, 종전자산가 합계 총액 1조 6,100억과 합산한 종전가 비용의 총 합계액은 3조 1,69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종후 자산가액을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4가지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조합원, 일반, 임대, 상가 분양 수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임대 분양 수익은 어떻게 책정을 했냐 하면요, 상한 용적률이 280이었고요. 법정 상한이 300이니까 늘어난 용적률의 2분의 1인 10% 정도를 임대 아파트로 놓는다고 봤을 때 의무 연면적은 3,037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5평과 15평 정도로 구성했을 때 한 152세대를 넣게 되면은 의무 연면적보다 크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놓는다고 가정해서 3,040평을 잡았고요. 그리고 평당 700만 원 정도, 이게 사실 원가라고는 하지만 원가보다 조금 못 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사실은 이거보다도 한참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화하기 때문에 조금 높여준다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한 7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랬더니 수익은 212억 정도가 나옵니다. 상가는 지금보다 규모를 더 늘리거나 하진 않을 걸로 봅니다. 요즘엔 상가 조합원들도 심지어 아파트를 원하고, 상가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언택트 시대 이후에 온라인 활동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적어졌죠. 그래서 최소한의 근생은 있어야 되니까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가 분양 수익은 43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수익을 봐야 되는데, 조합원은 지금 2,392세대고요. 그리고 17평이 630세대, 23평 630세대, 24평 352세대, 28평 390, 31평 39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 24평은 지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은 17평은 21평 정도, 기존 17평은 21평 정도로 가고, 23, 24평은 24평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28평형은 28평형으로 가고, 31평형은 31평으로 간다. 즉 동일한 17평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평수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평형을 많이 높여봤더니 분담금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나중에 구성될 건 아니겠습니다. 40평 때도 좀 일부 늘 것이고 21평보다 적은 것도 넣겠습니다만 지금 계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2392명이 여기 조합원 전체가 다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조합원이 가져가는 용적률상 면적은 59,800평이 됩니다. 자, 그래서 59,800평이고 일반 분양 수익은 당연히 전체 연면적에서 임대 분양 면적과 상가 분양 면적과 조합원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가 남는 것들을 일반 분양으로 하겠죠. 그래서 27,050평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양 가격은 주변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기준에 했을 때 3,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60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분양 수익은 9,730억 정도가 나옵니다. 9,738억 정도가 나오고요. 자, 조합원 분양 수익은 3,330이니까 한 92%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 남짓으로 책정을 했을 때 총 분양 수익은 약 2조 정도, 1조 9,920억, 2조 정도의 조합원 분양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원 일반 임대 상가의 총 분양 수익을 봤더니 3조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전가 3조 1,690억보다는 수익이 조금 작기 때문에 비례율은 91.4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나중에 분담금을 얼마를 낼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평을 갖고 계셨던 분이 나중에 21평을 배정받게 되면은 2억 5,6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나타나게 되고 24평으로 늘려갔을 때는 3억 4,600, 28평이면 4억 6,600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할 것 같습니다. 자, 23평, 24평 정도 되는 것들은 24평, 그러니까 동일한 평수로 갔을 때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나타나게 되고 28평으로 조금 늘리면 3억 3천, 31평으로 늘리면 4억 초반 정도의 분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28평형으로 동일한 평수 갔을 때 2억 1,000만 원 정도, 31평 갔을 때는 약 3억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납부가 될 것 같고요. 28평에서 24평으로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만 내게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평에서 21평 갔을 때는 거의 분담금이 없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31평 같은 경우에는 31평으로 갔을 때, 동일한 평수로 갔을 때 2억 4천만 원의 분담금, 28평으로 줄어들게 되게 되면 1억 5,500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평수를 구입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1평 간다고 했을 때, 지금 24평 한 6억 5천 정도를 봤을 때요. 이 6억 5천 구입해서 우리 31평 기준이니까 6억 5천에다가 6억 5천에 요 금액, 그죠? 4억 1,300 정도를 분담하게 되는 거죠. 4억 1,300. 그러면은 10억 6,30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6억 6천으로 보게 되면 한 10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억 8천 정도, 7억 8천 정도의 분담금이, 매수 금액이 있고요. 향후에 2억 1천 정도의 분담이 생기게 되니까 요거는 9억 9천 아니죠. 이거는 2억 9천으로 가야겠죠. 30평대 우리 기준하고 있죠. 2억 9천 5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10억 7천, 거의 대동소이하군요. 24평 산 다음에 나중에 분담금 냈으면 총액이 10억 7천 3백. 28평 지금 7억 8천에 매입한 다음에 분담금 내게 되면 10억 7천 5백. 31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억 4천이죠. 8억 4천. 8억 4천이니까 8억 4천에다가 분담금이 2억 4천인 거죠. 2억 4천. 그러면 10억 8천. 그럼 거의 똑같네요. 그죠? 10억 7,300, 10억 7,500, 10억 8천 정도로 향후에 31평 갔을 때의 총 분담금은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 가치를 대별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하한주공과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아파트를 제가 분석했을 때 예전에는 최대 9천만 원,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9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는 총액 합쳤더니 한 8억 5천 정도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5평을 산 다음에 분담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1평 아파트 받았을 때 총액이 8억 5천. 어떤 거는 2평 산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31평 받았을 때 얘가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면은 7억
6천만 원. 그럼 뭘 사야겠습니까? 이 지금 22평 아파트가 15평 아파트보다 훨씬 저평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는 굳이 따지자면 23, 24평이 6억 6천의 금액이라면 가장 저평가가 되는 거죠. 이건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현 시점에 기준됐을 때는 요 정도인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하안중구 12단지 같은 경우는 평형별 가격이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그 해당 평형을 구입하게 되면, 그 해당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사업성 분석을 공짜로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뭐 위치는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만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해볼게요. 철산역 롯데캐슬 클래스티지 같은 경우 입주한 지가 20년 3년 차, 그러니까 만 2년 조금 넘은 정도가 되고요. 25평 아파트가 9억 3천, 34평은 13억 정도 됩니다. 9억 5천과 13억 정도의 가치를 연차가 아무래도 이게 새 거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이만큼은 못 갈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하튼 세대수로 밀어서 세대수는 거의 뭐 2배 반 이상 차이 나니까 요 정도의 가치를 대변한다, 비슷하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25평 9억 5천, 그 다음에 34평 13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31평 같은 경우는 한 10억 7천에서 8천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으니까 만약에 새 아파트 됐을 때 13억이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은 2억 남짓 정도가 되는 거고, 25평 같은 거는 아마 9억 5천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럼 23평 같은 것들을 지금 6억 6천에 사가지고 분담금 2억 내게 되면 요거는 8억 6천, 8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한 1억 정도 마진, 그러니까 지금은 30평대 배정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17평형 구입했을 경우에는 17평형이 지금 5억 정도죠. 5억. 17평형 같은 건 지금 현재 5억 정도 시세에 24평 배정받았을 때 3억 4천이니까 약 8억 5천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억 5천의 현재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보다 마진율은 1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평도 거의 가격대별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5억에다가 3억 5천 더해서 얘는 총 비용이 8억 5천 들어갔고요. 23, 24평은 6억 6천에서 2억 1천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비슷하게 8억 한 6천 정도 들어갔고, 28평형은 7억 8천이었는데 7억 8천에다가 9천이니까 8억 7천이죠. 8억 7천. 그죠? 31평 같은 경우에는 아까 8억 4천이었는데 지금 3,500이니까 요거는 8억 7,500. 요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죠? 여기 8억 5천이었나요? 8억 5천, 8억 6천, 8억 7천, 8억 7,500. 네, 밸런스가 굉장히 평형별로 잘 맞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안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들은 대략 이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또 공사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계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가라든가 뭐 다 변수기 때문에 상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변하게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예 머릿속에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게 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 거 좀 벗어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고, 이런 수치를 기준으로 투자하실 분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안주공 12단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대표성 있는 단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사업성 분석해서 여러분들 재개발, 여러분들 재건축 투자하시는 데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빌라나 이런 형태들도 제가 다 투자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